여러분, 4명의 인물 보이나요?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이죠? 이 4명의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폐 속 주인공들이죠. 매일 보는 이 지폐 속에는 이처럼 유명한 인물들 외에도 다양한 문화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알고 보면 다양한 문화유산이 숨어 있는 한국의 지폐. 먼저 1000원권부터 볼까요? 천원권 앞면에는 인자하게 생기신 퇴계 이황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황은 1501년 안동에서 진사 이식과 춘천 박씨 사이에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4세의 벼슬길에 올라 여러 관직에 임명되었으나 수시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60세에 도산서당을 짓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엄격했고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자 평생 노력했습니다. 1570년 매화에 물 주어라 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계 이황의 학식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은 도산서당 뒤로 서원을 지었고 선조가 도산서원이라는 사익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황 선생님의 뒤에 있는 한옥은 명륜당입니다. 생원이나 진사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이 공부하던 성균관 내 건물입니다.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으로 장차 관직에 오를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이황 선생님은 젊은 시절 성균관에 입학하여 공부하였고 관직에 올라서는 성균관 대사성도 여러 번 지냈습니다. 성균관 대사성은 오늘날로 치면 국립대학교 총장에 해당합니다. 이 명륜당은 우리나라 보물 14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성균관 대학교 인문사회과 캠퍼스 있습니다. 명륜당 위에 있는 꽃, 무슨 꽃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사군자의 선비정신을 나타내는 나무 중에 하나인 매화입니다.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4가지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퇴계 이황은 이른봄 추위를 무릅쓰고 가장 먼저 꽃 피우는 매화를 가장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원권의 앞면에는 퇴계 이황, 명륜당,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뒷면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림 뒷면을 자세히 보면 조그만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보이나요? 과연 누구를 그렸을까요? 정답은 퇴계 이황입니다. 이 그림은 조선 초기 화가 겸재정선의 작품으로 작품의 제목은 개상정거도입니다. 1746년 정선이 71세 그린 그림으로 노년의 겸재정선이 퇴계 이황을 떠올리며 도산서당과 주변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개상정거라는 뜻은 모든 권세와 높은 자리에서 물러나 시냇물 흐르는 곳에 자리 잡고 고요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조그마한 한옥에 앉아있는 퇴계 이황은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독서 삼매경에 빠진 듯해 보입니다. 이 그림은 한때 위작 논란이 있었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감정을 실시하여 진품으로 결론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경매에도 나와 결국 3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낙찰받은 국가 지정 보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천원 지폐를 사용할 때 퇴계 이황 선생님과 관련된 역사와 그림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1000원에 이어 5000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000원권이 언제 생겨난지 알고 있나요? 1970년대 급속한 경제개발과 고액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5000원권과 만원권이 발행되었습니다.
최초 5,000원권 화폐에 등장한 율곡이의 모습은 서양인 같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율곡이가 서구적으로 그려졌던 이유는 당시 화폐 기술이 부족해 영국에 의뢰해서 발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던 율곡이가 그려진 5,000원권. 한국의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5,000원권에 담겨져 있는 율곡이와 문화유산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5,000원권의 주인공, 바로 9번의 장원급제를 한 천재 유학자 율곡이입니다. 1536년 강릉에 있는 외가에서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의 5째로 태어났습니다. 3세 때 이미 글을 깨우치고 어머니 신사임당의 글과 그림을 따라할 정도로 비범했다고 하네요. 율곡이 옆쪽으로 보이는 한옥은 율곡이가 태어난 오죽헌 몽룡실입니다. 이 몽룡실은 한국의 주택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방이 몽룡실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신사임당이 율곡이를 낳던 날 검은 용이 이 방으로 날아와 마루에 서려 있는 꿈을 꾸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이 몽룡실은 현재 보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뒷면에 그려진 그림에 대해 알아볼까요? 5,000원권의 뒷면에는 율곡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가 있습니다. 초충도는 원래 팔폭의 병풍에 그려진 그림으로 5,000원권에 그려진 것은 수박과 여치, 맨드라미와 개구리 두 폭입니다. 현재 초충도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오죽헌 시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종대왕의 비밀이 담긴 지폐 속 문화유산 만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은 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위인으로 손꼽히는 세종대왕은 문자,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농사, 의학, 음악, 종교 등 일상생활에서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지식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원권에는 특별히 과학과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세종대왕 옆에 있는 그림을 볼까요?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의 뒤쪽에 펼쳐진 병풍에 있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한쪽에는 해, 한쪽에는 달이 그려져 있는 그림은 바로 1월 오봉도입니다. 이 1월 오봉도는 5개의 산 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물이 일정한 구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항상 왕의 뒤에 있고 죽을 때도 같이 묻힙니다. 병풍만 있을 때에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고 왕이 앉아 있어야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제 만원권 뒷면으로 가봅시다. 백성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연을 예측하고 농사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심혈을 기울여서 장영실, 박연, 정초 등의 과학자들과 함께 혼천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혼천위는 해와 달, 오행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혼천위는 수동으로 작동하지 않아도 측정이 되는 아주 정밀한 기기였다고 합니다. 혼천위 옆으로 보이는 것은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우리나라 최대 반사 망원경인 과학 천체 망원경입니다. 보현산 천문대는 경상북도 영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학 천체 망원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1.8m의 반사 망원경입니다. 혼천위의 뒤편에 그려져 있는 별자리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면 이것은 천체의 형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태조 4년인 1395년에 제작된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그림으로 과학적 의미가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가치가 인정되어 1985년에 과학문화재로서 처음으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원권에는 28수의 별자리를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만원권에는 과학대국을 꿈꾼 세종대왕의 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원을 쓸 때는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넓고 깊은 사랑을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인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가장 좋아하는 지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5만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만원권 앞면으로 가볼까요? 5만원권의 주인공인 신사임당은 1504년 강릉에서 아버지 신명화와 어머니 용인이씨 사이 5자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들, 딸의 차별을 두지 않는 교육관을 가진 아버지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 명심보감, 사서육경 등을 배웠습니다. 19세에 이원수와 결혼하여 7남매를 두었으며 자녀들에게 직접 학문을 가르쳤고 학문을 하는 목적을 항상 잊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딸,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화가로서의 삶을 일구어 화가 동양신시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신사임당의 옆에 있는 포도 그림 볼까요? 5만원권의 앞에 그려져 있는 묵포도도는 풍요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신사임당은 7살 때 화가 안견의 그림을 본떠 그리면서 실력을 쌓았는데 이때부터 산수화와 포도, 풀, 벌레 등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사임당이 잔칫집에 초대된 어느 날 국을 나르던 하녀가 어느 부인의 치맛자락에 국물을 엎어서 치마가 젖었는데 신사임당이 그 치마에 그림을 그리자 얼룩이 곧 포도송이가 되고 싱싱한 잎사귀가 되기도 했다는 일화도 유명하지요. 이렇게 신사임당이 포도를 그린 치마는 당시 시장에서 매우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후일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 그림과 관련된 빼어난 일화들을 생각해보면 신사임당의 많은 작품 중 묵포도도가 왜 5만원권 앞면에 그려지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제 5만원권 뒷면으로 갑시다. 월매도는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신사임당이 살았던 조선 중기 당시에 그려진 매화 그림 중 가장 유명하고 빼어난 작품입니다. 당시 매화를 정말 잘 그렸던 어몽룡의 작품이죠. 이 월매도는 늙은 가지는 꺾였으나 여전히 굵고 곧으며 그 힘에 의지하는 새로운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쭉 뻗었으며 매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매화 나뭇가지의 고듬, 강건함을 달밤의 모습으로 표현했으며 특히 강약 조절이 매우 잘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몽룡의 매화 그림 뒤에 좀 더 연하게 나타난 대나무 보이시나요? 대나무는 사군자 중에 하나인데 사시사철 푸르고 곱게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군자의 지조와 절개를 뜻합니다. 이 5만원권에 그려진 대나무 그림 풍죽도는 이정의 작품으로 이정은 대나무 그림에 있어서 조선시대 3대 화가로 꼽힐 정도로 실력 있는 화가였습니다. 5만원권의 풍죽도는 대나무가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을 묘사했는데 짙은 먹과 흐린 먹을 대조시켜 탁월한 표현력을 보여주는 멋있는 작품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지폐 속 문화유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폐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눈을 살짝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미술 작품들이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미술 문화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대하며 지폐 속 한국미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